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거절은 무엇입니까? 어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밤새 일했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날입니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직접 목격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착했고 성실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만 대가를 지불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지는 노예가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매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만 도와달라고, 내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였던 부탁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 목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바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동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덕분에 편하게 지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저에게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큰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자존심도.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월급을 미리 달라면 주고 휴가를 달라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빚까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 사장님은 지금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생존입니다. 배에 구멍이 나면 물을 퍼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물 좀 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배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투자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갑다고 했습니다. 인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제가 거절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아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거절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거절해야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아느냐? 성공한 사람은 100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실패한 사람은 1000가지를 모두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친구잖아.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주냐. 내가 안 도와주면 나는 망한다. 이런 말들로 당신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굴복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압박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빌려줬습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절교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친구는 필요 없으니까요. 진짜 친구는 나중에 만났습니다.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40년째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절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입니다. 거절에 화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제가 본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남의 부탁만 들어주다가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도와줬던 사람들조차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존중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겁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어서야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졌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절하겠다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일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업도 좋아졌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거절하니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이 올라갔고 수익도 늘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생겼습니다.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거절이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남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잡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커피도 타고 청소도 하고 복사도 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거절하기 미안해서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승진도 못했고 연봉도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회사는 그녀를 잡일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커리어를 망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한 남성은 자기 일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부탁하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차갑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그를 전문가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5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거절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겁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거절하세요. 제가 경영자로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전문 분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그것이 프로페셔널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받으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실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망합니다. 타겟 고객을 정하고 그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겁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거절함으로써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절이 때로는 진짜 도움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만약 제가 대신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평생 저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거절이 아들을 성장시킨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면 아이는 버릇 없어집니다. 적절한 거절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들도 거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거절을 통해 현실을 배웁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상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제 제안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거절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더 나은 제안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상사님께 지금도 감사합니다. 거절이 저를 프로로 만들었으니까요.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상대를 성장시킵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본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절의 달인이었습니다.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거절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정말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거절이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한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성공하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거절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 스티브 잡스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가지 아이디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이폰입니다. 거절이 혁신을 만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귀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절하세요.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만난 한 CEO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개의 제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중 99개를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개만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개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10년 만에 100배 성장했습니다. 거절이 성장의 엔진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는 CEO도 봤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 이것이 성공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거절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거절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혼자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거절한다고 미움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 예라고 할지 언제 아니라고 할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기 편합니다. 관계도 편해집니다.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신뢰를 잃은 겁니다. 거절은 신뢰를 만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직함. 그것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거짓 희망보다 정직한 거절이 낫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일입니다. 한 중개인은 모든 물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 사라고 권했습니다. 다른 중개인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사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중개인과 거래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물건만 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사는 돌팔리입니다. 진짜 의사는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전문의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사건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당신도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거절하세요. 당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그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그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는 것들이 당신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원칙을 드러냅니다. 저는 뇌물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불법적인 일도 거절합니다. 그것이 제 가치관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침해하는 일도 거절합니다. 그것이 제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거절들이 저를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일하고 싶어 합니다. 거절이 저의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거절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존중합니다. 선택합니다. 거절 없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난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는 특정 스타일만 고집했습니다. 다른 스타일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스타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거절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반대로 모든 스타일을 하는 디자이너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디자이너로 남았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절이 차별화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특별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특별해집니다. 특별해져야 성공합니다. 그러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은 시간을 만듭니다. 불필요한 일을 거절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을 너무 쉽게 줍니다. 아무에게나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를 계획적으로 삽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에 출근합니다. 저녁 6시에는 퇴근합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거절합니다. 저녁 약속도 거절합니다. 주말 미팅도 거절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니 건강도 지켜집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일의 효율도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거절이 제 삶의 질을 높인 겁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되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고 당신의 계획을 지키세요.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비결입니다. 거절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아침에는 충만하지만 저녁에는 고갈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의미 없는 논쟁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도 했습니다. 결과는 번아웃이었습니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중요한 일에만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거절합니다. 논쟁할 가치가 없는 일은 그냥 넘깁니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창의적인 일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장에 쓰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거절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거절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의미 없는 일들을 거절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미래를 훔쳐갑니다. 거절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나머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저는 인간관계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된 친구들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중요합니다. 이들과는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나머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친절하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얕은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10개가 낫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려면 거절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관계 관리입니다. 거절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거절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이 귀중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자존감은 성공의 기초입니다. 제가 거절을 배운 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내 선택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존중했습니다. 제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 시간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절이 저의 가치를 높인 겁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세요. 그러려면 거절하세요. 거절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거절은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하지 않을 사업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을 고객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을 제품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거절들이 회사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명확한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됐습니다. 거절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리더는 인기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직원들은 그런 리더를 신뢰합니다. 원칙이 있는 리더를 따릅니다. 예측 가능한 리더를 존중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당신이 리더가 되고 싶다면 거절부터 배우세요. 무엇을 하지 않을지 먼저 정하세요. 그것이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거절은 창의성을 만듭니다. 제약이 있을 때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무한한 자원이 있으면 오히려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고 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거절은 제약을 만듭니다. 시간의 제약, 자원의 제약, 선택의 제약. 이런 제약들이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합니다.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게 합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것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비싼 사무실도 포기했습니다. 많은 직원도 포기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 돈 안 들이고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제약들이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더 혁신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거절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무한한 자원은 나태하게 만듭니다. 제한된 자원이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거절은 제한을 만들고 제한은 창의성을 만듭니다. 그것이 혁신의 공식입니다. 거절은 행복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선택하고 집중할 때 행복해집니다. 만족할 줄 알 때 평화가 옵니다. 저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화려한 삶도 포기했습니다. 사교 모임도 포기했습니다. 취미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삶이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복잡한 삶은 피곤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적당한 선택지가 있을 때 편안합니다.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을 때 평화롭습니다. 거절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복잡함을 거절하고 단순함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거절의 기술을 익히세요. 거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세요.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거절하세요. 필요 없는 서비스를 거절하세요.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하세요. 이런 작은 거절들이 큰 거절의 연습이 됩니다. 거절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이유를 묻더라도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하면 오히려 빌미를 줍니다. 상대는 당신의 설명을 반박할 겁니다.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압박할 겁니다. 그러니 간단히 거절하고 대화를 끝내세요. 거절은 미루지 마세요. 즉시 하세요. 미루면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는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거절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거절할 거면 빨리 하세요. 상대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로에게 좋습니다. 거절 후에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제가 도울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부분적 거절이 됩니다. 상대도 덜 서운해합니다.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대가 화를 내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거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항상 들어주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엔 놀랄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거절은 훈련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야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거절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큰 것도 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겁니다. 시간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거절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이것은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거절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거절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 없습니다. 남의 부탁을 모두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거절을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큰 것도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더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거절이 당신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성공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거절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절의 힘을 믿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